자, 이번 주에 자바 조건문, 그 다음에 방문문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조건문과 방문문을 제어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실행이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코드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원래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실행이 되고 해서 쭉 이렇게 되는데, 이 실행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제어문이고요. 제어문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다 조건문과 반문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언어 똑같습니다. 표기법만 다르지, 표기법 아예 똑같은 거 있죠. 자바를 하시면 C 똑같습니다. 또 PHP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똑같습니다. 예, 언어 하나를 하지만 여러 개 하는 거하고 그런 효과가 나고요. 개념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표기법이 좀 다른, 실제 조건문이나 반문문 명령을 기술할 때 표기법이 다른 그런 언어는 그러면 개념이 다르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조건문에 이제 if, 이제 스위치 문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문, 방문문에서는 이제 for, while문인데 두 가지예요. for, while문. 그러니까 두 while문은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for문과 while 두 while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이제 반복할 때 쓰는 거고요. 조건문은 뭔가 이제 검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뭐 실행을 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실행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제어를 바꿔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 할 때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퍼블릭 띄우고 클래스 띄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클래스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쓰실 때 클래스 이름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가 클래스 바디입니다. 클래스의 블락입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 안에 실행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규칙이죠. 실행하고자 하는 클래스 안에는 메인 메소드를 넣어준다. 자바 가슴머신은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소드를 먼저 찾습니다. main이라는 메소드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언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인 메소드 보면은 여기 이제 코드가 public static void main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매개 변수 뭘 받는지 이제 돼 있고요. 스트링 타입의 이제 배열을 뜻하는 거고요. 배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로 안에 여기 보시면 플로 차트하고 비슷한 이게 화살표. 이건 이제 흐름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메인 메소드에, 자, 여기 메인 메소드입니다. 그죠? 이 블락이라고 그죠? 블록. 블락이라고 그러고, 이 메인 메소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되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시작되는 부분은 중괄호, 시작 중괄호, 여는 중괄호 쓰시면 되고, 끝나는 부분은 닫는 중괄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의 시작인 중괄호, 자, 시작을 알리는, 자, 여는 중괄호죠. 그래서 끝 중괄호, 닫는 중괄호까지, 자, 위아래, 위아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놓으면요, 명령어들을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자바에서 하나의 그 명령어 문장은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 놓으면,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문이 이제 그 우리 조건문과 반문문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 코드 실행 흐름을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제어문이라는 것은 실행의 흐름을 바꾸는 명령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실행의 흐름을 바꿔주는 명령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요거 같은 어떤 제어문이 있고요. 조건식 요거는 이제 if 우리가 안 봐도 알죠. if 라는 그 명령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어문이 있고요.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이제 하는 거고, 거짓이면은 이 부분을 이제 빠져가고, 뭐 while문 이것도 되겠네요, 그죠? while문도 될 수 있고, 조건을 검색해서 참이면 계속해서 실행. while문이 맞겠네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 실행이 됩니다. 이 제어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자, 조건 검사하고 블럭 안에 있는 내용, 자,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하고요. 끝났다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건 검사하고 중괄호 안에 있는 또 첫 번째 문장부터 실행을 쭉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실행합니다. 또 끝났다, 이제 닫는 중괄호 만났다 하면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언제까지? 조건식이 폴스 값이 나올 때까지. 논리값 true나 false를 가지고 true면은 조건이 true면은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고요. false가 나오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돼 있죠.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가지고 이 블락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앞에 있는 이 제문 명령이 끝나는 부분이죠. 중괄호 닫는 부분에 그 다음 문장 자바 실행 문장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양한 실행 흐름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 그죠? 개발자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실행 흐름을 뭐 위로로 올라갔다가 옆으로도 빠졌다가, 그죠? 그냥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위에서 단순하게 위에서부터 일자로 위에서 하나 실행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이게 실행 흐름, 일반적인 실행 흐름인데 이거를 막 바꿔주는 거죠. 개발자가. 자, 제어문의 종류. 자, 조건문. 자, if 스위치문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외우실 때 그냥 if else 문이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하고요. 요거는 이미 이제 전공을 하셨거나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처음 이 언어를 배우실 때 이거 익히실 때 어떤 분은 그냥 if만 익히세요. 어떤 분은 스위치만 익히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문도 배우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if 하면 else 따라서 그냥 if else문이라고 그냥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if else문, if else문 이렇게 쌍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조건문에 사용되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쌍으로 이제 외워야 될 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좀 깁니다, 그죠? 그런데 몇 번 하시다 보면 외우실 수 있어요. 스위치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트가 있어요. 명령어 세트가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근데 그 명령어 세트를 여러분들이 그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익히실 때 좀 길더라도 if else문, 그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이제 익히시는 게 처음에 이제 프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if문이 뭔지 스위치문이 뭔지 아니까 그냥 if문, 스위치문 이렇게 해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 자,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파란불이면은 진행하시고 빨간불이면 중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검사를 해서, 그죠? 그 조건을 검사를 해서 어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이 제어 흐름을 이렇게 하는 거고,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똑같은 실행인데 여러 번, 뭐 10번 반복해라, 100번 반복해라. 예를 들어서 뭔가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을 시키는 거죠. 자, for문이 있고요, while문이 있습니다. 자,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야 할 블락을 while 블락을 실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순서를 바꿔놓은 게 do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이 do while문은 while문을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기 전에 조건 검사하기 전에 while 블락을 먼저 do 블락이라고 하는데 블락을 먼저 실행하고 while 이제 조건문을 검사하는 약간 이제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reak continue 문이 있는데, 자, 이 위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이런 이제 그 제어문의 흐름을요, break라는 문장과 continue라는 걸 사용해서 break는 완전히 이 어떤 블락을 빠져나가게끔 범위를 그 구역을 빠져나가게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할 때 브레이크를 쓰고요. continue는 그 블락에 처음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제 용어가 달라요. 예, 실제 이제 요거는 이제 실행을 해보셔야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문 여기 이제 이게 다 제어문이죠. 제어문인데 자 제어문의 중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문의 중괄호 내부에 또 다른 제어문을 넣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큰 상자 안에는 작은 상자, 작은 상자는 또 더 작은 상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문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제문도 넣을 수 있고요. 같은 제문도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for 안에 while문을 넣고 while문 안에 for문을 넣고 for 안에 또 다시 do while문을 넣고 그 do while문 안에 if else를 넣고 또 if else 안에 스위치 캐스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뭘 또 다른 걸 넣고 그 안에 또 다른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상자에 작은 상자, 작은 상자보다 더 작은 상자 이렇게 넣듯이 이런 제어문들 안에 또 다른 제어문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프로그램이 복잡하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요구사항이 복잡했다는 거죠. 요구사항.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또 특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어문 안에 제어문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다양한 제어 흐름, 아까 화살표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이제 다양한 이렇게만 끝나는 이게 진짜 단순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제어문 하나잖아요, 그죠? 이 제어문 안에 제어문 안에 제어문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이 화살표 막 경로가 막 어떤 거는 밖에 막 튀어나가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고 못 나가고 계속 도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흐름이 발생한다. 제가 화살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if문, 이제 조건문. 자, 처음으로 한번 제어문 중에 if문부터 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조건문이라고 그러고요. 두 가지 if 스위치 캐스문 중에서 if else문과 스위치 캐스문 중에서 if문. 자, 이 if문은 자 조건식을 같이 씁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조건식으로 되어 있죠. 자, if문의 형식입니다. if 만약에 if 쓰고요. 소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이 중괄호는 블락이라고 그랬죠. if 블락. 자, if 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알리는 if 블락입니다. 자, 그래서 요 if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형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소괄호 안에는 조건식이란 거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식의 값이 true 또는 false 값이라는 별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 값이 true가 나오냐 false 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if 다음에 있는 이 조건식이 이 true 값이 나오면요 이 if 다음에 있는 이 블락 있죠 if 블락이라 합니다. if 블락의 값을 실행을 해줘요. 그런데 if 조건식의 값이 false가 나오면 거짓 false가 나오면 자 조건식을 막 실행해 보니까 수식이니까 계산을 하겠죠. 연산식을 이제 실행을 하니까 결과가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if 조건식이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이 if 블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if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제어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if 이 블락은 조건식이 참일 때, true일 때만 실행이 되고 false일 때는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고 if 다음에 있는 블락으로 제어를 넘겨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식 자리에 뭐 true나 false를 담아놓은 불리언 변수, 불리언 타입의 변수, 프리미티브 타입의 불리언 변수 있습니다. 그죠? 타입. true나 false라는 논리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명을 이제 지정해 주고요. 그 변수를 여기 조건식에다가 바로 쓰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에서 나온 결과값을 불리한 변수에다가 넣고 그 변수를 요 조건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식이 true면 요 블럭을 실행을 해주고 이 블럭 안에는 실행문, 자 보시면은 자바의 어떤 문장은요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문장, 명령 문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실행 문장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점점점. 첫 번째 실행문, 두 번째 실행문, 점점점이니까 뭐 이게 뭐 10줄이 올 수도 있고 20줄이 올 수도 있고 달랑 한 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if 조건식. 자, 이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중괄호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if 조건이 참일 때 뭔가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괄호가 빠져 있죠. if 문을 쓸 때요. 이게 이제 단순한 if 문인데 else라는 그 키워드를 쓰지 않고 명령을 쓰지 않고요. 그냥 if만 사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뭔가 값이 참일 때 요거 실행하고 아니면 실행하지 마라 할 때 이렇게 단순한 if 문을 씁니다. 그런데 자,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이 실행문이요. 한 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요 중괄호를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f 다음에 조건식 다음 우리가 요 중괄호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자바 명령어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생략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if문 실행해야 될 블락인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형식 이게 한 문장이든 10문장이든 자 if 조건식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자 이렇게 한 문장 딸랑 있다고 해서 생략하지 마시고 중괄호를 다 넣어 주시라. 예, 요것도 제가 한 10년 전에는 모든 교재에서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쓰세요라고 10년 전의 교재, 10년 이전의 교재 보시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가 옳은지를 알잖아요, 그죠? 신입 입장에서. 그래서 무조건 쓰라고 했어요. 예, 책이 맞는 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거 보면 그냥 쉽게 이게 인식이 되는데 이게 다른 명령문하고 섞여요. 그러면 이걸 구분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때문에 오류를 막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인데 못하는 사람도 그러면 오류를 내지 않게 하려면은 그냥 중괄호 써. 이게 실행하는 문장이 하나만 있든 여러 개가 있든 중괄호 그냥 넣어주면 그죠? 자, if 조건이 참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 됐죠?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밑에 다른 명령문이 따라 붙었을 때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어디까지 실행할지. 그래서 자, 오르나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요 표기를 자 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이라도 생략하지 말고 쓰라고 이렇게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써보면 아는 거예요. 이 경험 상에서 어떤 언어든 경험 이제 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은 자 일단은 이렇게 중괄호를 넣고 하는 게 낫다라는 한 줄만 있더라도 생략하지 말고 넣고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순한 if문 형식 보셨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if문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참이냐 거짓이냐. 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두 가지밖에. 남자냐 여자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자 100점보다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냐 아니냐 뭐 나이를 따지면 20세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거죠. 20 이상이냐 작으냐 두 가지밖에
예,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 여기서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if 단순 if 문만 있으면 참일 때는 요 블락을 실행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거짓일 때도 뭔가를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의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일 때 또 뭔가 실행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조건식이 예, false가 있을 때 뭔가를 실행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else라는 문장을 뒤에 붙여서 if else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if만 쓰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참일 때 뭘 실행한다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일 때는 뭘 실행하고 또 거짓일 때는 이것도 실행해라 라고 하려면 예, 이런 식으로 if else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조건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자 if 블락이라고 했죠. if 요 조건식 다음에 있는 중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이 조건식 참일 때는 이 블락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들어간다. 예, if 블락이 아니라 else 블락. ELSE라는 예, 요 명령어 뒤에 있는 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블락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if 블락,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 블락을 실행을 한다. 예, 이게 이제 if else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거 if문이나 자, 요 if 조건식 그냥 if 달랑 단순한 if문입니다. else 없이. 자, 요것도 두 가지죠. 참이냐 아니냐.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참일 때만 뭔가 실행하게끔 반대로 실행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if else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밖에 예, 조건을 판단을 못해요. 이냐 아니냐. 조건식을 넣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냐 맞냐. 예. 그렇지만 이 조건식의 false 예,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할 문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참일 때 요거 실행하세요. 요 조건식이 거짓일 때 else문을 실행하세요 해서 거짓일 때도 이 else 블락을 실행하게끔 예, 뭔가를 실행하게끔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자, 신호등을 만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신호등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하면 뭐 만들어요? 예, 요 구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else if 문이라고 합니다. else if 문. 자, else 다음에 또 다른 if 문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if else에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lse 뒤에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예, else if 문 같은 경우에는 자, if하고 else 끝나잖아요. 그런데 조건 1로는 예,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상태가 여러 개일 때 그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else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if라고 다시 넣고요.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if 한 다음에 소괄호 열고 예, 요 안에 조건식 넣고 그 다음에 if 블락. 두 번째 if 블락이죠. 첫 번째 if 블락이고요. 두 번째 if 블락을 만들어서 예, 또 이 두 번째 이 조건식을 검사해서 참이면 두 번째 if 블락을 실행할 거고 두 번째 if 조건식이 거짓이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else 블락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 요 첫 번째 자 if 블락 조건식 이게 만약에 참이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이면 자 if 블락 자 if 조건식 다음에 있는 이 블락 있죠? 조건식 1이 true일 때 실행하는 이 블락을 실행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전체 if else까지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if else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참이 이제 됐다 하면 요 참일 때 블락을 실행을 하고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명령문이 있다고 해서 밑에 거를 검사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다 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블락을 실행을 하고 예, 이 블락 종료되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까지 해서 일단 명령을 실행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되죠.
그러면 조건식 1에서 펄스다, 거짓이다 하면 바로 밑에 있는 S로 가요. 바로 밑에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S로 가서 그냥 S만 했으면 이 블락 실행하면 되는데 조건문이 또 나왔죠. if. 그래서 else if 문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다시 검사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해서 요것도 이제 참이면은 두 번째 조건식 if else 다음에 있는 if 블락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다 끝나면 else 블락을 또 검사하는 더 가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블락을 이제 실행하고 나서 바깥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제어를 탈출하는 거죠. 전체 이 if else 블락을 빠져나가서요 바깥쪽에 있는 다른 자바 문장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조건식에서 펄스가 나왔다. 자, 첫 번째 조건식도 펄스면은 else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lse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else if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식도 검사해서 자, 첫 번째 조건식도 펄스, 두 번째 조건식도 펄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조건식과 따르는 아래쪽에 있는 else 문으로 돌아가요. 내려와서 여기서는 if 문이 없죠. 자, 두 번째 조건식이 펄스이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 else 문을 그냥 실행을 하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종료하고 그 다음 이제 인형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인데 자, 요거는요.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아주 간단한 게요. 단순한 if 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if else 문입니다. 두 가지 어떤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넘어간다. 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 뭐 노란불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학점 같은 경우는 더 많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뭐 60점 이상이면 D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밑으로는 F 학점. 낙제 점수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식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else if 문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if 다음에 else if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형식에 보면 요 if 만약에 이제 조건 2에서도 아직 체크하지 않은 상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else 문도 다시 if 문을 달아서요. else if 해서 또 밑에 else if 문을 달 수 있습니다. else if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조건 검사할 필요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else에서 그냥 이 블락을 끝내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자, else if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중첩 if 문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박스를 넣는 개념. 그래서 요거 제문 안에 제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문 블락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if 자, 이 큰 덩어리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if 문하고요. 요 else가 한 쌍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else 블락을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에요. 그래서 참이어서 자, true가 나오면은 if 블락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에 대한 이제 if 블락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냐면 요 else 바로 앞에 있는 블락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식 1이 참일 때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들어갔더니 이 조건식 1이 참일 때 실행하는 블락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또 이 안에도 또 다른 또 if else 안인데 또 다른 if else 또 넣을 수 있어요. 포문도 넣을 수 있고, while문도 넣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if else 안에 또 다른 이제 if else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중첩 if 문이라는 형식이구나. 실제 이제 패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if 조건문을 만드실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게 이런 조건문이고요. if만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진 게 뭡니까? if일 때는 if 참일 때는 이제 참인 블락 실행하고 if 블락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else 블락 실행해라. 그 다음에
조건이 많을 때는 if else 그 다음에 else if 해서 예 계속 else if 해서 조건식을 여러 개 이제 작성을 해서 예 많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조건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면 조건식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if else 부분 안에다가 또 다른 if else if else만 넣었으면 아닙니다. 이 안에 if 단순한 if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if else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if else 다음에 또 다른 if else 그러니까 else if문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리고 if 블락 안에만 이렇게 if else만 넣을 수 있으면 아닙니다. else 블락 안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림은 지금 if 요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if else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else 블락 있죠. else 블락에도 또 다른 if else 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블락이든 else 블락이든 또 다른 if else나 그리고 제문 중에 뭐 while문, 뭐 스위치 케이스문, 뭐 do while문, 예, for문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다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해 보면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요. 제어문의 중첩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패턴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어문의 중괄로 내부에 또 다른 제어문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패턴을 보시면, 예, 요 그림을 보시면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if문 안에 if문을 집어넣는 그런 그 중첩인데, if문 안에 for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for문 안에 또 다른 또 if문 들어갈 수 있고, if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갈 수 있고, 예, 몇 단계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if 그 조건식을 보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식 케이스입니다.